화면에서 잠시 보였습니다만 이곳이 전주가 고향이시고 학교도 이곳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보다도 97년을 힘차게 첫 출발을 내디신 분입니다. 네. 혼불의 저자 최명희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뭐 엄청나다며요. 혼불이. 예. 혼불 나도록 뭐 나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무튼 개인적으로도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작품 때문에 고향을 뭐 자주 들리시지 못하시죠? 얼마 만에 들리셨습니까? 한 1년 됐는데요. 벌써. 네. 그래도 네. 마음은 항상 고향에 살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선 새해 인사부터 시청자 여러분에게 좀 해주시죠. 네. 여러분의 가슴마다 누구한테나 환하고 밝은 해가 떠오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런데 저는 참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혼불 저자가 또 오늘 나오신다 그래서 제가 국어 사전을 들고 혼불이라는 말을 찾아봤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인지 궁금해서요. 그런데 혼방, 혼방사, 혼배성사, 뭐 혼비백산, 몹시 네. 놀라 어찌할 바를 모르는 지경을 이루는 말. 정말 혼비백산하겠어요. 왜냐하면 안 나와 있어요. 혼불이라는 말이 사전에도 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뜻이 참 궁금합니다. 네, 사실은 사전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어렸을 때 특히나 우리 전라도 지방에서는 밥이나 물처럼 일상적으로 우리 가까이 쓰던 말이었는데요. 살아있는 사람의 몸속에는 누구한테나 혼불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게 되면 사흘 전에 몸에서 그 혼불이 먼저 나간다고 하지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 미신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그 말이 상징하는 바는 목숨의 불, 존재의 불, 정신의 불, 그리고 사람을 가장 사람답게 하는 그런 근원적인 힘의 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요. 그럼 요즘 세상에도 이렇게 혼불이 빠진 사람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자신이 살아있는 줄 알면서도 사실은 그 혼불이 나가버린 상태의 사람이 있듯이 그럴 수도 있겠는데, 그러니까 불 꺼진 방 안이 어두운 것처럼 불 꺼진 거리나 시대는 어둡고 혼돈에 가득 차게 되지요. 네. 네. 그런데 이게 10권이나 되는 그 책을 쓰셨기 때문에 이번에 쓰시고 난 다음에 좀 혼불이 조금은 달아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래서 또 그런 말씀을 누군가는 하셨어요. 저의 혼불은 이미 나가버리고 그 빈자리에 이 세상의 모든 서럽고 그립고 아프고 아름답고 안타까운 혼불들이 들어와 가득 차서 네. 저는 그들의 혼불로 타오르고 있다고 말씀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네. 아우, 멋있는데요. 지금 너무 말씀을 잘하시기 예. 때문에 저희가 지금 진행하기에 혼불이 좀 나가지 그래요. 않나 생각도 듭니다. 네. 그럼요. 뭐 혼불을 쓰게 된 동기가 있으실 것 같아요. 항상 저는 저 자신의 근원에 대해서 참 궁금하고 그리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태어난 곳은 전주인데요. 전주에 이제 경기전이나 오목대에 가면은 이시 조선의 발상지다. 또 여기에 태조의 영정을 모셨다. 이런 말씀들이 이상하게도 저한테 발상지 의식을 주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어머니의 어머니는 어떻게 사셨을까? 아버지의 아버지는 어떤 말씀을 어떤 모습으로 하셨을까? 그런 것들이 참 궁금했고 그런 모습들을 다 그대로 한번 제가 글로 옮겨보고 싶었죠. 네. 지금 화면에도 잠깐 책이 네. 나오고 있는데요. 이 혼불을 쓰게 된 연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상하게 저는 어렸을 때 그 아버지를 따라서 큰 집에 제사에 가거나 네. 어머니를 따라서 외가에 갔을 때 궁채 두루마리 편지를 보거나 하면은 그렇게 강렬한 영감에 사로잡히면서 그 보이지 않는 분들의 넋이 저와 교감하는 걸 느끼곤 했어요. 예. 그런 것들이 힘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 원래 한 권이 4권이 됐고요. 그리고 또 10권이 됐거든요. 10권까지 됐는데 그래도 아직 읽지 못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줄거리 좀 간략하게 얘기를 좀 해주시겠어요? 네. 사실은 이제 이 혼불은 사람들만이 주인공이 되는 얘기는 아닙니다. 한 시대와 한 인간과 그 인간들이 쓰던 물건들, 그 물건들을 만든 자연물이나 또는 우주, 공간, 또 무궁한 영혼을 꿈꾸던 마음,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소설의 강물을 이루었기 때문에 굳이 사람들만의 이야기로 줄거리를 뽑아보라 하신다면 나머지 이야기들이 좀 아깝지요. 그런데 이제 배경은 1930년, 40년대고 전라도 지방의 어느 유서 깊은 가문에 그 19의 신부가 혼인을 해서 시집을 왔는데 사흘 만에 남편을 여의지요. 네. 그리고 그분이 자기 홀로 자기 뼈를 일으키면서 한 세상
집안과 지역 사회를 크게 일으키면서 그 정신적인 그 어른이 되는 그런 얘기가 우선은 큰 줄거리고요. 거기에 섞여서 이제 상민천의 이야기, 또 우리나라 여러 의례의 아름다움, 또 그들의 그 문화 습속 이런 것들이 아우러졌다고 보겠습니다. 네. 네, 그런 줄거리를 통해서 무엇을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까? 저는 저의 모국어를 통해서 저의 모국의 삶을 한 소쿠리 담아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언어는 정신의 지문이고 모국어는 모국의 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실 모국어도 모국혼도 그냥 세계화의 이름 아래 너무나도 그 덧없이 소중한데 놓쳐버리는 그런 풍조가 저도 모르게 지금 이제 휩쓸려 있는데요. 이러한 곳에 제 모국어로 건져낸 그 한소쿠리 그 징검다리를 이 시대의 강물에 하나 놓아서 누군가 그 다리를 딛고 자기 마음의 고향으로 갔으면, 갈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었죠. 네, 그런 바람이 이루어지시길 바라고요. 또 제가 지금 혼불을 읽고 있거든요. 물론 아직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만 좀 한 가지 특이한 게요. 이 소설이 아니라 마치 직접 보시고 글을 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또 세간에는 뭐 신들린 작가 이런 네. 말도 있던데 혹시 영이 들린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어떠세요? 저도 참 이상한 경험을 많이 했어요. 네. 정말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이 절실하게 저와 함께 교감 합의를 하고 네. 정말 그 저 자신도 원고를 다 마친 다음에 아 이건 내가 쓴 것이 아니다라고 토로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보이지 않는 그런 저 아득한 계곡의 시원에 사람이 되고자 꿈꾸었던 곰 할머니부터 그 저의 조상 대대로 혹은 당신들의 그대들의 그 집안 이웃 저의 친구 모든 것들의 이야기가 여기 저절로 섞여들어서 그들의 무늬를 꽃피우고 그들이 울다 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저도 강렬하게 받습니다. 아, 그렇군요. 뭐 10권의 이야기를 쓰는 만큼 정말 자료도 많이 필요했을 것 같거든요. 그 자료들은 또 어떻게 모으셨는지 궁금해요. 뭐 듣자 하니까 실존했던 노비까지 등장을 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던데요. 네, 사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우선은 저의 기억이 일차적인 자료가 되지요. 어렸을 때 보았던 거, 어렸을 때 먹었던 거, 어렸을 때 이제 겪었던 일들이요. 하지만 그러한 일들을 이제 저의 기억에만 의존하는 거는 너무나 작고 또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어서 예. 도서관에도 가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도 찾아뵙고 예. 수많은 자료를 모았죠. 그래요. 지금 보니까 뭔가 네. 책 낡은 책들 보는데 저건 뭐예요? 저게 바로 저의 작업 사전입니다. 굉장히 많은데요. 저 어휘록이라고 그래서 제가 혼자서만 작성한 사전도 있고요. 저기 나오는 인물들 사전, 또 연도 나이 사전, 또 취재 사전 이런 것들입니다. 정말 깨알 같은 글씨가 굉장히 많이 적혀 있어요. 네, 우리 그 혼불의 저자 최명희 씨가 1997년 새해를 장식을 했지 않습니까? 장안의 화제가 됐는데 뵈니까 이 박경리 씨의 그 토지가 조금 연상이 되고 또 부부시인 김삼이당 그 뒤에 이어서 최명희 씨가 부각이 됐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제 대단한 이제 큰 작가가 되셨습니다만은 어떤 정신력을 독자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의도도 이렇게 엿보입니다만은 어떻습니까? 저는 누구에게 보여준다기보다 사실은 저 자신과의 만남이 참 소중했고 이 작업을 할 때 최초의 독자는 바로 저 자신이지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알고 있었던 얘기를 원고지에 옮기면서 제가 스스로 많이 깨치기도 하고 네. 또 원고지가 이끌어가는 길에 그 놀라운 경험도 많이 하곤 했습니다. 네, 뭐 전문가가 아니더라도요. 뭐 출간하면서부터 많은 분들의 관심을 모았었는데 저희뿐만이 아니고 시청자분들도 궁금한 게 굉장히 많으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몇 분을 만나봤습니다. 어떤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시고요. 그 궁금증을 좀 해결해 주시죠. 선생님의 작품을 보면은 그 위기를 극복하는 능력이 남성보다는 여성들에게 더 우월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요. 이렇게 여성들에게 마지막 희망을 남겨두는 그런 특별한 이유가 계신가요? 글쎄요, 굳이 그거를 여성이라고 구분하기보다는 저는 그 시대가 상황이 국권을 잃어버리고 국권을 상징하는 부권을 잃어버린 그런 암울한 시대였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여성이 남성까지도 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시대의 상황, 시대의 진실이 거기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나아가서는
그 여자와 남자로 나누기 이전에 자웅동체 한 몸의 우주를 품고 있는 존재를 그리고 싶었죠. 안녕하세요, 선생님. 고향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희가 리포트를 쓰더라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데 그 오랜 시간 동안 10권이라는 책을 쓰시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줄 압니다. 특히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 오랜 시간 동안에 책을 쓰시면서 건강 관리를 어떻게 하셨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건강 관리 어떻게 네. 하셨습니까? 네. 저는 저 자신을 자연에 맡겼죠. 일이 될 때는 몇 박 며칠이고 잠을 자지 않고 정말 몰두해서 그 일하고요. 또 쉴 때는 그 물이나 바람처럼 편안하게 쉬었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일에 붙들리면 언제나 신선하게 긴장하고 했는데 정말 저도 몰랐는데 17년이 갔어요. 네. 최미호 선생님 안녕하세요. 홈플에서 보면은요 여성 주인공들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약간 고집스럽고 한 길만을 걸어가는 여자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선생님이 홈플 작품 여성들 중에서 어떤 사람을 닮았는지 혹은 선생님이 17년 동안 작품을 쓰신 그 일들이 선생님과 그 여성 주인공과 어떤 면들이 닮았는지 궁금하거든요. 예, 그런 점들이 궁금합니다. 사실은 그 홈플에는 아주 강인한 정신력을 가진 그런 주인공 된 여인도 있고 또 비극적이지만 자신의 슬픔을 드러내지 않는 여인도 있고 너무나 자욱하고 애련해서 그 책을 읽은 분들이 잊지 못하겠다고 가슴이 아프다는 분도 있는데 아마도 그 모든 여인들은 저 자신이 아닌가 합니다. 정말 네. 그 관심이 모두들 참 많군요. 그동안 그 17년 세월이 헛되지 않았다 하는 생각을 이 자리에서도 느껴보셨을 텐데 이렇게 고향 분들 만나시니까 어떠십니까? 정말 저의 마음이 따뜻하고 정답고 환한 불빛으로 가득 차오르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선생님 고향도 그 전북이시고 네. 그 홈플의 그 소설 배경도 전주와 그 남원이신데 그 고향이 이 작품을 쓰시는데 어떤 영향을 좀 줬습니까? 네, 아주 중요한 바탕이 됐죠. 저는 그 전라도의 딸로 난 것을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이 전라도의 그 음덕을 제가 누구보다도 깊이 예.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옛날 저희 사진 같아요. 여고 네. 시절인가요? 네. 모습이 참 고우시네요. 꿈 많은 시절 아닙니까? 가족 사진인가요? 근데 저건 아마 20살 땐 것 같습니다. 네. 긴 머리에 손으셨네요. 저 때에도 문학에 대한 꿈이 굉장히 많이 그렇죠. 있었나요? 네. 저건 대학교 때인데요. 저거는 처음으로 여고 선생에 부임했을 때고요. 네. 저건 함께 학생들과 여행을 가던 도중인데 아주 어렸을 때나 배우고 있을 때나 가르치고 있을 때나 지금이나 그 쓰고 싶었던 열망만이 저의 모든 그 생명소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거의 모든 신문 잡지에 저 장면과 또 저 글귀가 나오거든요. 네, 참 과분한 일입니다. 예, 그런데 흑백 사진 보니까 좀 옛날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요즘에는 이제 작가분들도 글을 쓴다고 얘기를 안 하시거든요. 네. 저번에 어떤 작가분도 나오셔서 이제는 네. 글을 친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네. 컴퓨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근데 선생님께서는 굳이 그 만년필을 고집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근데 그 이유가 혹시 컴맹이라서 그러신 건지. 예. 네, 사실은 저는 어렸을 때부터 만년필을 써왔고 예. 또 이 사람과 도구, 연모, 물건과의 교감을 참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한꺼번에 많이 만들어서 쉽게 쓰고 한꺼번에 내버리고 하는 것보다 작은 것 하나를 만들어도 내 몸의 일부가 돼서 함께 살다가 그 함께 나누는 그런 것을 전 사랑하는데 제 정신 속에 담겨 있는 느낌이나 이야기를 어깨를 타고 손등으로 내려서 만년필 등으로 해서 촉으로 쏟아져서 반짝반짝 광채를 내면서 종이에 스며드는 그 매 순간에 제 몸의 무늬가 원고집에 피어나는 것을 저는 정말 사랑하고 황홀하게 사로잡히곤 하지요. 예,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 컴퓨터보다는 글로 직접 쓰는 걸 좋아하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그런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혼불이 아직은 다 완성이 되지 않았다고 들었어요. 네. 근데 언제쯤 완성이 되는지 궁금하고요. 아, 왜냐면 제가 어서 읽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앞서서 좀 네. 궁금해서요. 네,
저는 지금의 이 이야기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제가 가고자 하는 거리가 남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저의 이야기를 더 태우고 싶은 것이지요. 그런데 사실은 이 소설이 뜻밖에도 의도하지 않았는데 다 끝낸 다음에 소제목을 세워보니까 108개예요. 벌써요. 네, 그래서 108번 뇌가 생각이 나고 이 10권에 담긴 이 인생의 108번 뇌, 우리 삼라만상 삶의 108번 뇌가 한 바구니, 저는 소쿠리란 말을 좋아하는데 정말 여기 한아름 담겼구나 하는 생각이 정말 들어서 네. 다음 얘기를 언제 쓰겠느냐고 물으신다면 우선은 이 이야기로 가득 차고 싶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뭐 일일이 손으로 쓰셨다고 하니까 그 원고지 네. 분량이 굉장할 것 같아요. 약 13,000매가량 되지요. 아유, 진짜. 이거 뭐 상상을 못 하겠는데요. 네. 예, 혹시요 이런 질문 드려도 되나요? 현재까지 어느 정도 판매가 됐는지 혹시 아세요? 저 공식적인 집계로 신문에 났는데요. 네. 그 발간 보름 만에 10만 부가 팔렸다고 합니다. 아유, 이런 굉장하죠. 추세라면 뭐 스테디셀러가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좀 그렇습니다. 해보는데요. 네. 정진권 씨 뭐 또 여쭤보고 싶은 얘기 있는 모양이죠? 저는 바람이 하나 있는데요. 궁금한 건 없고요. 그 혼불이 아까 많이 들어왔다고 그러셨잖아요. 이렇게 딱 이따가 방송 끝나고요. 좋은 혼불만 좀 몇 개 나눠주시고. 그건 제가 부탁드리려고 그랬는데요. 예, 선생님 작품 속에서요, 왜 그 견훤의 그 후백제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하신 걸로 네. 제가 알고 있는데 네. 후백제의 자손이라는 거 자랑스러워하신다는 그런 느낌도 받았거든요. 네. 정말 저는 그 마한의 예터에 살던 그 한 조그마한 딸로서 또 백제를 거치고 후백제를 거치고 또 여러 왕조를 거쳐서 여기까지 왔지만 제가 이 땅에 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졌던 모든 역사의 영역을 저는 다시 한번 제 몸으로 해석해서 여러 사람한테 간절하게 얘기하고 싶은 충동을 참을 길이 없습니다. 네. 최명희 씨 그 좌우명이 무엇입니까? 너의 인내로 너의 영혼을 얻으리라입니다. 네, 끈기 있게 살아라는 그런 네.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또 17년 동안 그 긴 문장들을 써오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직접 쓰는 사람은 문제가 아닌데 그 지켜보는 가족들은 또 어떤 생각을 했었는지 또 어떻게 지켜봤는지도 궁금해요. 그런데 참 다행스럽고 감사하게도 모두가 다 그냥 그 저의 더디고 느린 작업을 참 아껴주고 믿어주고 해서 그 울타리가 저를 훈훈하게 해줬죠. 그리고 또 저에게 위로를 줬던 건 암각화였습니다. 캄캄한 동굴 속에서 그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림을 새기던 원시인의 들소나 또는 그 호랑이나 이런 짐승들이 오늘날에는 세계의 그 인류의 그 문화유산으로 가장 크고 훌륭한 것이라고 해요. 예. 뭐 홈플 통해서 새로운 작가의 모습들도 좀 보여졌는데 글쎄 어쩌면 당연한 모습이 아니었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선생님께서는 작가는 또 어떤 사람이어야 된다, 어떤 면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시나요?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이 하는 일을 믿고 또 그 일이 그 보답이 더디 온다 해도 무슨 보답에 의해서 이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것이 내 생의 소임이기 때문에 나의 온 정열을 다해서 전심전력으로 원고지 한 칸 한 칸을 넘어가는 사람이었으면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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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최명희 씨가 이렇게 나오시니까 앞에서 우리 고향 분들이 질문도 뭐 서너 분이 있었습니다만은 아마 꿈 많은 소녀들이 나도 최명희 씨처럼 저렇게 훌륭한 작가가 한번 되고 싶다. 뭐 후배들도 있고 물론 선배도 계시고 훌륭한 분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기회에 후배들에게 앞으로 뭐 글을 쓰시는 분한테 좀 당부하고 싶은 얘기라든가 이런 얘기로 좀 마무리를 해주시죠. 만약에 저의 이런 모습이 그러한 꿈을 도울 수만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저는 자기 자신의 토양을 사랑하라고 자기 자신의 경험을 사랑하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이야기가 먼 곳에서 이루어지기를 꿈꾸는데 바로 이 자신의 이 마음 속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이야기의 비늘이 하나하나 모여서 물고기도 되고 용도 되고 네. 한다고 네. 생각합니다. 또 앞으로 남은 작업들이 있으실 텐데요. 지겹지 않으세요? 아니요. 지금이야말로 저의 혼몸이 이 혼불 속에 나타나 있는 모든 혼불들을 다 아우르면서 먼 길을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일들, 뭐 가정적인 것도 좋고요, 개인 소망도 좋고요. 97년에는 어떤 일들을 하고 싶으세요?
저는 우선 제가 해온 일들을 이제 혼불로는 마무리를 했지만 또 저의 일기라든가 또 이제 제가 홀로 써온 여러 가지 다른 얘기들도 잘 예쁘게 상자 담아두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아, 네. 저도 개인적인 소망이 있다면요. 얼굴 좀 자주 못 뵈면 어떻습니까? 네, 그저 앞으로도요. 좋은 글 통해서 많은 분들이 만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게 되네요.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